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며 제235회 울산광역시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욱 행정부시장님과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들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영 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할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개수 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 의결을 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 시간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안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영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할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서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대신해서 사업총괄본부장 정병규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정호동 경제투자유치국장입니다. 노동환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김성명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입니다. 장태준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미경 환경국장입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대신해서 서정남 시민건강과장입니다. 전경술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박순철 교통국장입니다. 이석용 녹지정원국장입니다. 박병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입니다. 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 회계 편성안, 특별 회계 편성안, 계속비 사업, 기금 운용 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1,955억 원이 증액된 4조 6,05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1,211억 원이 증액된 3조 7,802억 원이고 특별 회계는 744억 원이 증액된 8,257억 원입니다. 이쪽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3조 7,802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세 수입 1조 6,800억 원, 세외 수입 1,011억 원, 지방교부세 6,549억 원, 보조금 1조 1,151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2,291억 원입니다. 3쪽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6,86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58억 원, 교육 분야 2,835억 원, 문화관광 분야 1,720억 원, 사회복지 분야 1조 3,886억 원 등으로 3조 7,8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고군 조정교부금 3,473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68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반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1억 원, 태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7억 원, 교육 분야는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2,601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 183억 원. 5쪽 문화관광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9억 원, 울산 전시 컨벤션 운영 36억 원, 환경 분야는 자원 회수시설 사용료 282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268억 원, 복지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3,346억 원, 생계급여 1,016억 원. 6쪽 산업,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수소 전기차 보급 167억 원,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9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700억 원, 언양파출소에서 서부리 도로 확장 16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울산 대공원 관리 시설공단 전출금 187억 원,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8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8,257억 원으로 세외 수입 3,309억 원, 지방교부세 212억 원, 보조금 1,875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2,861억 원입니다. 8쪽 세출 예산은 8,257억 원으로 인건비 1,238억 원, 경상 이전 3,237억 원, 자본 지출 2,409억 원 등입니다. 9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75억 원,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57억 원, 하수도 사업은 방어진 하수처리 시설 증설 184억 원, 언양 하수처리 시설 증설 10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2,048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0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태화강력 2단계 교통체계 개선 55억 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48억 원 등입니다. 11쪽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고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24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울주소방서 신축 49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적립금 71억 원,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는
R&D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8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계속비 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75건의 총 사업비 3조 3,781억 원이며 기투자 1조 555억 원, 2023년 2,275억 원, 2024년 이후는 2조 951억 원입니다. 2023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 회계가 47건 1,382억 원, 특별 회계는 28건 893억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는 13쪽에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13개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은 5,884억으로 기금 수입은 전입금 1,029억 원, 차입금 1,300억 원, 융자금, 예탁금 회수 1,843억 원 등입니다. 기금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 359억 원, 융자성 사업 6억 원, 예탁금 1,650억 원, 차입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28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315억 원이 감액된 4조 9,12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294억 원 감액된 4조 1,355억 원이고 특별 회계는 21억 원 감액된 7,794억 원입니다. 이쪽 일반 회계 감액 편성안입니다. 세임 예산은 29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외 수입 182억 원, 지방교부세 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153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가 34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7억 원, 공공질서 안전 분야 75억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20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 129억 원, 보건 분야 115억 원, 예비비, 기타 분야 120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 특별회계 감액 편성안입니다. 세임 예산은 2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1억 원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물건비, 경상 이전, 예비비 등에서 11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자본 지출, 내부 거래 등에서 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계속비 사업 조정 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 사업은 73건 2,716억 원이며 이번 3회 추경에서 59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 계속비 사업은 74건 2,657억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정 내역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명시 2월 사업 내역입니다. 명시 2월 사업은 68건으로 예산액 1,615억 원 중 2월 예상액은 600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 61건에 538억 원, 특별 회계 7건에 62억 원입니다. 명시 2월 사업 조서는 8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욱 행정부시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원경입니다.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예산안 제한 경위 및 편성 근거와 경제 여건, 예산 편성 방향,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3년도 예산 총칙은 제1조 세입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급 한도액부터 제6조 세출 예산의 상호 이용까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대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향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채무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3쪽 연도별 예산 총액 변동 추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세입 예산 분석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955억 원이 증액된 4조 6,058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 1조 6,800억 원, 세외 수입 4,320억 원, 지방교부세 6,761억 원, 보조금 1조 3,026억 원,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5,152억 원 등입니다. 연도별 지방세 수입 징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는 3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96.4%로 예상됩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 가운데 대내외적인 경제 불안 요소로 경기 하방 압력 등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수입을 적절히 추계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건의와 신세원 발굴, 전문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 방안 마련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의무적 경비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경제 성장률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세입 예산의 실질적 확장성은 4%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예산은 미래에 발생할 징수 결과에 대한 예상치로 자칫 지금과 같은 갑작스런 경기 변동에 따라 세입 목표액 대비 징수액의 차이가 커지기 쉬운 만큼 세입 징수 및 운영에 따른 상황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020억 원이 증액된 1조 6,800억 원이며 이 중 취득세는 예년 신축 분양에 따른 입주 물량 증가로 전년 대비 209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증가 및 지방소비세 세율이 1.6% 인상해 전년 대비 67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올해 상반기 지방법인 영업실적 호조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3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자동차세는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유류세 인하 연장 예상을 반영해 19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재정의 지원입니다. 국가재정 지원은 전년 대비 877억 원이 증액된 1조 9,787억 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400억 원과 61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3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시의 보통교부세 5년 평균 배분율은 0.91%로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배분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논리 개발을 통해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세 납부 등 국가 경제 발전 기여도에 비해 울산 보통교부세 확보율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전액 근익 및 확보 활동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26쪽부터 36쪽까지 재정 자립도 및 재정 자주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세출 예산 기능별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955억 원이 증액된 4초 6,058억 원이며 세출 예산 분야별 구성비는 사회복지 분야가 34.69%로 가장 높고 일반 공공행정, 환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이 17.57%로 증가율이 가장 크고 이어 사회복지, 환경 등의 순이며 감소율은 공공질서 및 안전이 98.98%로 가장 높고 이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과학기술 등의 순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업 상당수가 정부와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인 점을 감안해 다른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정 건전화를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치로 내건 만큼 건전 재정 운영과 세출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9쪽부터 34쪽까지 세출 예산 조직 성질별 분석과 기준 인건비 변동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1억 이상 주요 신규 사업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편성된 1억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189건에 1,686억 원으로 지역의 경제와 안전, 미래, 문화, 복지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을 제외한 순수 시비 사업들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재정 사업은 사업의 추진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매몰 비용 등으로 바로 사업을 중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재정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와 사업의 연속성 및 효과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보고서 35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옥동 농소 1 도로 개설 등 75개 사업에 3조 3,780억 원입니다.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쳐 완성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집행되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예산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 현황은 보고서 45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채무 운영 및 채무 관리 계획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울산시 채무액은 9,878억 원으로 2023년 상환 계획액은 2,198억 원이고 채무 예상액은 전년 대비 913억 원이 감소한 8,965억 원입니다. 5년간 채무 관리 계획을 보면 2027년도 예상 채무액은 7,954억 원으로 2022년 9,863억 원 대비 1,909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재정 365 시스템에 따르면 울산시의 2020년 통합공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6.26%로 전국 채무 비율 순위가 높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7쪽부터 65쪽까지 승인지 예산과 성과계획서, 주민참여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2쪽까지 기금 조성 규모와 수입 지출 계획, 기금별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 운영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 운영 성과 분석 결과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을 기금 운영 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울산시 2021년 회계연도 기금 운영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외협력기금은 타회계 의존율이 50% 이상으로 수입 구조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농어촌 육성기금은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 미만으로 확대가 필요하고, 사업비 집행률은 50% 미만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자금 운영에 맞게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자 수익에 의한 소규모 사업 운영, 선심성, 행사성, 중복적 관행적 지출 등 존치 필요성이 미약한 기금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금 사업은 예산 편성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회계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전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80쪽까지 추경 예산안 제한 경위 및 편성 근거, 방향, 예산 규모, 세입 세출 예산, 예산안 변동 추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세입 예산 분석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5억 원이 감액된 4조 9,129억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세입 수입 등 294억 원, 지방교부세 24억 원을 각각 정액 편성하였고,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425억 원, 보조금 20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자체 자원인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현 연도 징수율은 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세 징수율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4쪽 국가재정의 지원입니다. 국가재정 지원은 기정액 대비 185억 원이 감액된 2조 2,258억 원이며, 이 중 지방교부세 1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 원을 각각 정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0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세출 예산 기능별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5억 원이 감액된 4조 9,129억 원이며, 세출 예산 분야별 구성비는 사회복지 분야가 31.29%로 가장 높고 일반 공공행정, 환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조정 정리하고 일부 사업량의 조정 증감과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 반납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7쪽부터 91쪽까지 세출 예산 조지 성질별 분석과 추경 예산 성립 전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주요 신규 사업 검토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1억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총 17개 사업 240억 원으로, 신규 사업은 편성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일부 세입 수입과 지방교부세 추가분을 통해 결산 추경의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나 재정의 팽창 요인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불가피한 신규 사업은 조기 발주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연내 집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규 사업은 92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예산 전액 주요 삭감 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은 15개 사업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해외 연수 미실시와 관련 사업 추진 계획 연기 및 변경, 12 미확보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반납, 사업 추진 타당성 제고 등으로 인하여 삭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는 경우 재정 투입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배부하지 못하게 되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정책에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감 사업 내역은 92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5억 원 이상 주요 증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원 이상 주요 증감된 사업은 51개 사업으로 사회복지보건 분야 사업들의 국고사업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이 주요 증감 사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은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반복되는 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실시하였더라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증감 사업 내역은 96쪽부터 98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정은 중소벤처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15건으로 계속비 사업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사업 계획 및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정 내용은 100쪽부터 102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명시 2월 사업입니다. 명시 2월 사업은 68개 사업에 601억 원이며 2월 사유는 집행 준공 시기 미도래와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2월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본 예산 편성 후 전액 2월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만큼 추경에서 사업비 감액을 통해 2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 운영 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송은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먼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청소년 정책 발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지금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군 입대 청년들에 대해서 울산에 거주하는 편성을 했는데, 이제 현재 집행이 거의 한 21건에 1,0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돼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제 삭감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좀 도입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좀 불분명해서 일단 저희가 삭감된 거를 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삭감돼도 되는 겁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취지는 좋은데 막상 이제 처음 시행을 했을 때 생각보다는 이제 보험금 지급되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요. 이거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은 이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손명희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먼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울산페이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어느 분이 답변하신가요? 아, 네. 경제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최근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그 지역화폐 예산이 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서 5천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우리 시에서는 지금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지만 추경 예산에서 추가 편성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전번에 시장님께서도 몇 차례 밝히신 바와 같이 이제 국비 예산이 편성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이제 지방비 예산을 갖다 매칭을 해서 편성을 추후에라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원성의 목소리가 높으신 거는 아시죠? 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시민들이 보면 제가 보니까 한 46% 정도가 이용 중이고 또 소상공인 업체도 93% 정도가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고 또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14일 날 이 중단 소식을 듣고 시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23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나니까 시민들의 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오늘 또 예결산위원회를 통해서 또 조금의 좋은 소식이라도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꼭 추가 경정 때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예, 추가 저희들도 경정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네네. 우리 이제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네.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효율적인 또 네네.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네.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보니까 다른 보도자료에 보니까 5천억 원을 뭐 17개 시도들이 나누면 380억을 나눠서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매칭을 해서 우리에게 돌아올까 이런 계산들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잘 매칭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에 또 흡족할 수 있도록 예산 매칭을 잘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예, 서정욱 행정부시장님, 안우대 경제부시장이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여성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6억 9,367만 8천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우리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는 이제 올해까지는 글로벌 센터에서 우리 별이관 아래에 자원봉사자 위주로 그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11월에 그 민간 위탁을 해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울산에는 외국인이 약 2만 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주민센터에는 정규직 지금 현재 2명,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주중에 야간에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주말에도 외국인 이제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현재 2명이 있는 정규 직원으로는 이런 이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뭐 상임위원회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제 직원 2명고 있는 삭감된 부분은 그대로 해서 좀 직원 2명이 더 정액이 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 부분은 이 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정원국의 그 생태정원과에 태화강 억새 나들이 해가지고 2억 8천만 원 올라오셨는데 여기도 상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녹지정국장입니다. 사실 뭐 저희들 갈 때 이 억새숲 이거는 올해 내년에 처음 하려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설명이 잘못돼가지고 실제로 처음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또 둘레길 같은 걸 좀 마련해야 되는데 예.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같이 사업비에 얹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아져 있는데 이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이 삭감이 일부 조금 되었습니다. 좀 잘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만 당초 예산대로 해주면 사업을 잘 처음부터 잘 해서 매년 시민들한테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 사업 기간도 보니까 30일간 정도고 기념 행사를 3일간 정도로 많은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또 이게 태화강 억새군락지의 어떤 관광 자원화와 관련돼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안 그래도 편의시설이나 둘레길 조성해 사업들 많이 투입하고자 합니다. 예. 예,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진혁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부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부 시장님과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백현조 의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신 외국인 주민센터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속한 지역구와 남구 쪽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도 더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저도 이게 좀 앞으로 지금 지역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시행정이나 군행정을 좀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서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안 돼서 좀 불가피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충분한 상임위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지 아니면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신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내년 올해 11월에 개소를 하면서 이제 최소 인력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하고 내년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는 인력 개속을 했고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근로자들이 많고 아니면 이제 다문화 가정 결혼 가정들 이주 가정들이 이제 욕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욕구들을 지금 취합을 해서 사업을 수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할까 사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상임위 할 때도 이제 설명을 많이 이제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 인건비 예산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는 배에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 보고 중에 농어촌 육성기금 사업비의 편성 비율이 10% 미만이라 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어촌 육성기금은 저희들 농어촌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내용이 이제 농업인 분들께서 이제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을 대출하실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이자 차액을 갖다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년 저희들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이제 활용률이 높지가 않아서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도 나왔던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에 관련된 부분들에는 지금 사회적 문제가 지금 많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들 많은데 이번에도 보면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에서도 이번에 좀 편향된 부분들 때문에 아마 1년 정도 늦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아마 이게 시에서 했는 거라기보다는 수산부에서 좀
이 법적인 해석이 좀 늦다 보니까 그래 된 부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좀 농어촌이 함께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건데 한 1년 정도 늦춰지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우리 농민들과 어민들이 좀 행복한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예, 예. 같이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제 올해 그 수산업에 따른 직불제가 네네. 전면적으로 이제 정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지원 대상이 또 이제 정해지게 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뭐 1년 늦어지게 되지만은 농민수당과 더불어서 어민 분들께서도 그 충분한 제도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1년 딱 늦어지는 건데 어민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본 것처럼 이제 느껴지고 한쪽에서는 받고 한쪽에서는 못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우리 백현조 의원님과 공진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외국인에 대한 어떤 개념은 다문화 가족을 뜻하는가요? 지금 그 민선 8기 와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좀 바꾸자는 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지 않나요? 지금 9군의 다문화 운영센터가 일부 울산시에서는 운영하는 다문화 센터는 없고요. 예, 글로벌 센터라고 우리 그 별기관인 1층에 있다가 그게 이제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로 확대해서 지금. 그러면 다문화의 용어를 외국인으로 바꾸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법적으로 다문화 지원 법이 있고 해서 다문화라는 이제 단어 자체는 용어는 우리 법률상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좋은 단어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동남아 쪽에서 이제 결혼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오시는 뭐 소위 분들을 말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주 여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비하 정도의 이제 이렇게 용어로서 이제 이렇게 비치는 면이 있어서 그걸 좀 이제 일반 행사에 법정 용어로는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하는 데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좀 배제를 시키고 뭐 세계 외국인 뭐 이런 용어들을 좀 사용하는 게 이게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외국인이라 보통은 지칭을 하거든요. 예.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다문화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외국인이라는 부분 자체가 단순히 외국인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지원센터인 건지에 대한 접근 방법부터 달라진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 이제 우리 외국인 그 주민지원센터는 이제 결혼해서 오신 동남아 쪽에 오신 이주 여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그죠? 그 사업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일부 이제 여기 이제 강사들이라든지 영어권에서 오신 이제 외국인 주민분도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포괄적인 부분을 다 지칭하는 건가요? 예, 다 같이 사업 그 범주 내에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정의가 좀 필요하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좀 저도 이제 뭐 여러 사례들을 보면 말이 안 통해서 지원 못 받는 아니면 정보를 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불미스러운 일들도 미연에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분명히 우린 예상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도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홍유준 의원님. 예, 홍유준 의원입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님과 또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 추경과 또 당초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 그 울산시 전체 그 재정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2023년도 그 예산이 4조 6천억인데 이제 우리 그 울산과
또 이제 규모가 비슷한 광주나 대전 이런 그 광역 단체보다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이제 이런 그 적은 이유가 이제 검토 보고서 자료에 보면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이제 상세하게 나오가 있습니다. 이게 그 최근 이제 5년간의 보통세 그 확보율이 보면은 그 규모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광주와 또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뭐 이렇게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반면에 국세 그 납부를 보면은 국세 징수 실적을 보면은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울산이 그 12조 8천억을 이제 그 국세를 징수 납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은 그 6조 2천억, 광주는 4조 5천억, 인천도 이제 그 7조 5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참 우리 울산 그 보통 교부세는 그런 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그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교부세가 이제 기준 재정 수요에 하고 재정 수입을 비교를 해가지고 수요가 더 많을 경우에 또 조정률을 이제 감안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국세 부분이랑 직접 매칭되는 게 아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인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가 9월에 부임하면서 보통 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행안부에 여러 차례 가서 이제 건의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지역 또 의원님들도 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정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수요를 늘리려면은 이제 저희 울산 발전에 적합한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사실 그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이제 총 규모는 적긴 하지만은 저희가 21년에 비해서 22년도에 이제 한 2천억 이상 1,800억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금년 내년도에도 또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하튼 뭐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또 이제 중앙 정부를 잘 설득해서 이런 부분이 좀 그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입 예산 그 편성 내역을 보면은 그 1조 지방세 1조 6천억하고 세비 수입이 4,320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순세계 그 잉여금이 444억 원으로 그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예산안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서 9페이지를 보시면 그 밑에 보면 그 700에 보면은 고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 보면은 잉여금 이래서 세계 순세계 잉여금이 4,4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 예산서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2023년도 예산안. 찾았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적게 잡혀 있습니다. 56.2%나 적게 잡혀 있는데 지난해 이제 올해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1,031억 원을 잡았고, 그래 이제 올해보다도 56.2%나 적은 444억 원밖에 편성이 안 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추계를 잘못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재정을 축소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사실 할 때는 이제 8, 9월 정도부터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당시 이제 지방시 세수 증세 전망이 확실치가 않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가 되면 확실하게 이제 세수 증세 얼만큼 더 많이 거칠지고 확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1차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2019년도부터 이래 추이를 보면은 2019년도에 1,707억 원을 잡았고요. 2020년도에 1,772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2,264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을 추계로 잡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2023년도 순세계 잉여금 추계는 터무니없이 적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경제가 전부 다 불안하고 또 그렇다면은 확장 재정을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이렇게 축소해서 잡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추계 부분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경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적게 잡았냐 하는 이제 위원님 지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미리 좀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 전에 당초 예산 잡은 걸 보면 2020년이나 2019년도에도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18년도에는 18년하고 17년을 잡았지만 19년, 20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포함이 아예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초에 확정이 되면은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좀 재정을 경제가 어려운 만큼 좀 확장 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조에 맞춰서 좀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설 도로가와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인가요? 자율운항선박 실정센터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5분 자유 발언도 했고, 또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담당 부서에서 40억 원을 예산을 잡기로 저한테 보고를 했고, 저한테뿐만 아니고 해당 구청에도 통보가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억을 시비로 잡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에 전혀 영원도 기록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제가 비서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보하는 정도 될 것이면 이거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의원님, 그 관계는 이게 건설주택국장이 먼저 답변을 1차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제 뭐 20m 그 미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곤을지구 그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에서 이제 관할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의원님께서 의견도 주시고 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한번 전액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으나 이제 저희가 이제 도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방침이 지침을 이제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군에서 이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관리하고 소요되는 비용들을 이제 50대 50으로 저희들 이렇게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동구의 곤을지구만 이제 특별히 전액을 이래 하는 거는 이제 형평성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 얘기가 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이래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 일괄적으로 그 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요. 제가 뭐 담당 예산실에 뭐 과장님하고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이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된다. 그거 저는 보거든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도로도 안 내놔놓고 공공시설물부터 지어가지고 이 도로는 20m가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계획부터 잘못된 거죠. 그 공공시설물을 지으면서 도로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사전에 또 이제 관계구청하고도 협의가 됐어야 되는 문제고, 이런 부분을 미흡하게 일을 처리해 놔놓고 그 책임은 전부 다 구에 떠넘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또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려면은 저한테 이런 공문을 보내지 말았어야죠. 이 공문을 제가 받아가 들고 왔습니다. 40억을 하겠다라는 11억 책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저한테 왔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성급하게 그렇게 이제 의원님께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처음부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구에도 큰 소리 좀, 맏형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체면이 서겠습니까? 예, 아니, 의원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으로서 홍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 이전에 미리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있었어야 되고 충분히 예상되는 일들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빨리 우리 지역구에 있는 홍영준 위원님과 또 동구청과 협의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천미경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전미경입니다. 삼추하고 그다음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삭감 조서 내용은 상임위별로 이제 협의 의견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의 질문보다도 전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율의 총 건수가 한 68건이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 회계가 61건, 그리고 기타 특별히 7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 회계를 보면은 22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건수와 이월액이 다 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명시이월
금액이나 사업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23건에 22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 사유로는 민선 8기의 이제 신규 사업을 이해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 사업 수행 기간 부족 등으로 좀 이월된 건이 이제 15건에 113억 원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은 뭐 맑은 물 확보 종합비 액수립 연구 용역이라든지 뭐 그린벨트 해제 관련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좀 짧아서 이월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유류시 인하에 따른 유가 보조금 이월액도 전년보다 104억 원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일어난 그런 상황보다는 연초에부터 해서 본 예산이 편성됐던 게 연도 말까지 계속하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16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걸 추경에 올려서 전액 삭감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 보고요. 또 2차 추경도 미집행 잔액으로 용역비 등등 18건이 나왔는데 이것도 2차 추경이면 저희 민선 8기 전에 이루어진 내용들이고, 이런 부분도 어떤 협상 부분이나 이런 미도의 부분인, 그리고 사업 추진 기간 부족 이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사업비가 다른 부분에 전용되지 못하고 그진 이 매몰됐기 때문에 이런 매몰 비용들은 앞으로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막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잘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부의 사업도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이제 재정 사업이 사업 착수되고 나면 어차피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면밀히 사업의 연속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1년 동안 매몰되는 비용이 없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보면서 2020년, 21년, 22년을 비교했을 때 한 2배 정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사전에 이런 일이 정밀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 청소년과의 여성폭력 피해 예방 지원에 2,860만 원이 가정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을 해서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2,800만 원의 삭감이 이제 아마 네. 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원회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다른 사업하고 좀 중복이 되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은 우리가 지방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한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얘기를 해서 좀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또 여성폭력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하고 협의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임위하고 사실은 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유사 중복됐다고 이제 상임위 우리 의원님께서 판단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좀 더 어필을 많이 하시고 정확도가 좀 높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해 드려봤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2월 되는 사업들이 100%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그죠? 때에 따라서 2월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최소화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그런 어떤 2월 금들이 많았던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신중을 기해달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동칠 의원님. 예, 김동칠 의원입니다. 이 예산서가 예산서 책자에 실릴 때까지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지원공단 예산이 이게 대폭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보면은 공단 전출금 그 체육지원과에도 삭감이 됐고 또 우리 행자에서도 삭감이 됐고 보면은 이 시설 지원 그 도시관리공단에 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시설관리공단 저희들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제법 많이 삭감이 되었었는데 저희들 일부 경상 예산도 저희들이 지평에서 올린 부분들을 좀 상임위에 삭감이 되었었고 그리고 또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 쪽에서는 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상정을 했었는데 그 필요성 부분에서 좀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같은 거 좀 최대한 확보되어 가지고 제대로 시설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녹지정원과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 녹지정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긴축 재정이 지금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방만하게 운영했던 그때 좀 허리를 좀 졸라매고 좀 다시 좀 잘 하라는 뜻에서 의원님들께서 아마 삭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해보고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녹지 분야입니다. 대공원하고 녹지 분야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보고 필요한 예산이 다시 있으면 다시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좀 긴밀히 긴축 재정을 운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그 삭감 총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액수는 한 1억 정도, 10원 5억 됩니다. 실장님 토탈로 얼마입니까? 시설공단으로 우리 전출 금액하고 그 가에서 다 저 시설공단으로 가는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부서 혹시 아시나요? 예산 우리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설공단으로 가는 그 예산 총액 얼마 정도 됩니까? 문체국 예산 280억 정도 예산이 나갑니다. 얼마요? 280억. 문체국 예. 시설관리공단 그 저 예산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공단에 저희가 편성한 금액으로만 보면 600억입니다. 600억에서 그 한 280억이 빼면은 거기 인건비 빼면은 그러면은 그 직원분들은 뭐 합니까? 잠시만 팀장님 그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총액이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시설공단의 총액. 예산 총액 저희가 이제 의회에 제출한 금액이 696억 원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는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건비는 다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삭감액 삭감액 총액. 이 대부분이 시설공단에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 삭감이 얼마 됐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총액이 않습니까? 한 27억 됩니다. 27억 원입니다. 27억요? 네. 시설공단에 가는 게 27억이라고 총액이. 예, 맞습니다. 예. 삭감액이 27억입니까? 전체 삭감액이. 저희 녹지공원과에 이제 들어있는 금액하고 체육지원과 그 금액이 이제 제일 큰 부분인데 합치면 27억 됩니다. 체육지원과에 17억, 체육기원과에 10억, 이것만 해도 27억인데 무슨 27억입니까 예산액이? 체육지원과에 17억 있고요. 녹지공원과에 저희가 10억 500만 원. 공단 입달 시설 관리 운영에 10억 있고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에 17억이 있고 또 뒤쪽에 보면은 예산이 쭉 있는데 어떻게 17억밖에 안 돼요? 이게 공사 공단 전출금액가 여기도 또 7억 3천이 있고 저희가 그 시설공단에 가는 금액이 이제 그 대공원 경상 전출금, 자본 전출금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지원과 녹지공원과에 나가는 금액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액이 17억이라는 얘기죠. 27억입니다. 총 합치면. 예. 총 합치 27억입니까? 예. 어쨌든 계산 한번 해보시고 저도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이 대부분이 공단 전출금하고 이 삭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래 보시면은 사실 그 인건비 빼면은 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지 보수인데
자, 그러면은 65수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면은 주민한테 좀 불편함은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 자체가 이제 예산 재정 건전화의 큰 컨셉으로 잡고 이번에 이제 저희 시뿐만 아니고 출연 기관들도 이제 사업비를 최대한 어떤 건전성 기조에 맞춰가지고 좀 최소 편성하는 쪽으로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시설공단 사업비도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선순위 봐서 제일 필요한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는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중에 유지보수 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 반영해서 필수적인 건 하고, 그 다음번에 저희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밖에 반영을 못했다는 부분 좀 말씀드립니다. 아니, 예산이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들한테 상임위에 상정이 되는데 이 특수 어느 특정 과에만 이래 치우쳐져서 예산이 좀 대폭 삭감된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 1,000억 정도 지금 부채 상환하지 않습니까? 네네. 1,000억 상환하는데 물론 예산은 통과됐습니다만은 우리 가정사 예를 들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이자 비율이 높아서 상환을 하는데 이 집출이를 한다. 이게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예가 뭐냐 하면은 5억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물론 예산은 충분히 설명 듣고 이 삭감 조에서는 안 올라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래봐도 아무리 예산이 이게 명분이 서야 되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서는 명분이 서야 되는데 긴축 재정 이자 부담 높고 해서 우리가 긴축 재정을 쓰겠다. 자, 돈을 부채를 상환하겠다. 부채 비율이 높고. 자, 돈이 없어서 부채를 상환하는데 집을 서로 수리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 예산 편성에 좀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상임위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행감하고 예산을 이래 하면서 사실 우리 문서로 올라와야 되는데 문서로 이게 정확하게 공무원은 문서로 답하지 않습니까? 문서로 답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준 것도 아니고 전 정부에서 예산 준 거에 대해 가지고 행감을 해야 되는데 수치가 엉망이었어요.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책 자체도 엉망이었고,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 수치를 보고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이래 묻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3억 원 그거 전년도에 지급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거 금년 짓는 상해보험 지원료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요. 예. 지금 10월 말 기준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그게 시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는 900 몇십만 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제가 그때 물었을 때는 이게 상임위에서 제가 그거를 지적했는데 물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정확히 답변 못 하는데 1,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금액이. 그런데 지금 1,700만 원 그거 하면서 얼마 집행이 됐느냐 물으니까 1,700이 집행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방금 박연섭 의원이 질의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1,00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숫자가 맞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감사를 이래 해보니 자료가 좀 눈부실했다. 그 다음에 이 행정기관에서는 법을 집행한 기관인데 저희들이 일일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 다 면밀히 검토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사실 보면서 이 조례를 충분히 적용하고 있느냐. 과연 그러면은 행정하시는 분들은 규정과 조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조례에 맞지 않은 건수가 3건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 조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맞지 않게 집행을 하더라. 그 건수가 3건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민원을 하나 이래 부탁을 했는데, 이 의원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어떤 부서에서 그 관련된 사람이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노조위원장에서 의원님 이런 사유로 해서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성함을 주십시오. 이래 했는데
그 전화번호하고 성함 자체가 틀리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의원한테 주는 게. 자, 우리가 지금 의회 들어온 지가 8기가 한 5개월 좀 넘었습니다. 문서가 하는데, 행감하는데 문서가 틀려서 수정을 몇 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검토하니 조례가 몇 건 틀렸습니다. 의원이 민원을 봐야 되는데 민원하자니 전화번호하고 성함 자체도 틀리게 올라왔어요. 여기 내가 실장님이나 우리 그 행정부시장님 총괄적으로 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의정생활 하는데 최소한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예산 편성은 좀 명분이 서야 된다. 명분이 서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예산 편성 우리 그 경찰 우리 위원장님 여기 보면 예산이 그거 7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네. 이 금액을 700만 원을 돈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얘기가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이 돈 그 뭐 한 5, 6조 원 다루면서 돈을 700만 원 삭감하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이 상임이 오셔가지고 우리 시장 우리 의원님 물어보니 시장님하고 소통이 잘 되느냐 우리 소통이 좀 잘 되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그 역시도 피해는 민주한테 가요. 그래서 업무를 좀 잘해주십사. 네. 이런 취지로 예산을 그 700만 원 예산을 삭감했으니 너무 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는 일단 예산 관련된 부분하고는 좀 멀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행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 우리 전출금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아까 김동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명분도 중요하지만 목적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두의 어떤 노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게 한쪽으로만 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아마 김동칠 의원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우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서 좀 더 큰 위대한 울산을 만드는데 모두 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순영 의원님. 네, 권순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복지 여성국이 우리 걸스카우트 지도자 전국 대회에 지금 6천만에서 삭감 줘서 왔는데 이게 꼭 6천만 원이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걸스카우트 전국 대회는 이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 울산에서 하는데 그게 이제 일부 시비가 있고 일부 좀 적긴 하지만 그 교육청에서 일부 이제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행사 규모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6천만 원에서 아마 2천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 대회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다른 데는 보면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주도도 그렇고 몇 군데 있던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 개발원 관련해서 여성가족 개발원에 보면은 우리 출연금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거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따로 좀 사업이 갈라져가 있죠. 지금 이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두 개가 합해졌는데 여성가족개발원의 경우에는 전액 시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9억 정도가 국비고 나머지가 출연금이 시비가 편성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서 올해는 31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그게 한 2억 정도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삭감되는 부분은 경영 부분이라든지 인권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원 부분이 당초 두 개 합하면 이제 32명 그런데 이제 28명 정도로 정원을 조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삭감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요거 부장님 제가 그 국비하고 시비 관련해가지고 출연금 편성 내역 제가 좀 간단하게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쭉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뭐 공무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년에 지금 예산 관련 전부 다 긴축 재정이고 우리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다들 노력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각자 보니까 출연 기관들이 있습니다. 출연 기관에 뭐 연구원도 있고 진흥원도 있고 일자리 재단 등 그 문화재단하고 요랬는데 저렇게 그런 방면에서 보면은 여기 출연금이 조금 좀 계산이 좀 과하지 않나. 우리가 다 같이 좀 이런 형편에서는 다들 조금씩 구두끈 쪼이 가지고 조금 다들 같이 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시정하고 의원들하고 다 같은 맥락에서 함께 좀 동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기존에 없던 내용인데 제가 우리 여기에서 의원들하고 잠깐 상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 저희가 내년도 그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저희가 출연 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다 같이 이제 좀 재정 건전화 방향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희가 출연 기관 예산 출연금 자체가 그렇게 많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 일단 저희 시뿐만 아니고 출연 기관 다 같이 이제 또 건전 재정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장도 좀 공감은 하시는데 그죠? 본인이 이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개수 조정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동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얘기했던 부분이 아마 권순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하지 않나. 어느 한쪽으로만 어떤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권순영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예, 백현조 의원님. 위원회 보면 55쪽에 채무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0년도 통합공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6.26%로 전국 채무 비율 순위가 3번째로 타시도에 비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리 계획도 명기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세무 감축 노력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민선 7기 거치면서 지방채 차입금이 2,600억이 늘어서 이제 지금 현재 3,3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또 내년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도 1,300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재정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또 재정 수입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제 한 1,000억 정도 규모의 채무 상환을 일단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공공자금으로 다시 빌려서 장기로 원리금을 좀 분할 상환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한 160억 정도 이제 절약을 하고 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서 또 한 124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경비 인상 억제라든지 또 불필요한 기금, 남북교류 협력 기금은 이제 폐지를 했고요. 또 유사 중복 사업분도 정리를 하고 민관 위탁도 이제 좀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있는 단계부터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 또 이 당초 예산 편성을 해놓고
3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 특히 또 국비를 확보해놓고 12 매칭이 안 돼서 돌려보려는 사례들, 이런 어떤 예산의 운영과 관련돼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좀 개선을 좀 해주시고, 어떤 사업을 할 때의 어떤 지금 현재 뭐 디지털 트윈 이런 어떤 계통의 작업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으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서 그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미리 평가한 후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디지털화하는 사업 계획의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3회 추경이 이제 감추경인데 그 좀 사연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국고 보조금이 151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 수요가 예상보다 줄어서 감액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환자 뭐 격리 치료비 지원 뭐 79억, 또 그다음에 코로나 생활 지원비 뭐 이런 부분들 감액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이제 비매칭에 따른 감액은 저희가 4개 사업에 75억인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우리 시 여건보다 좀 많이 지원해서 저희가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 좀 감액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는 수소버스를 당초 10대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국비를 지원을 했는데 우리 시 사정을 봤을 때는 세대 정도로 조정을 해서 한 11억 반납한 게 있고요.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이제 국비 반납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물가고 고환율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관련 부서에 각고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백지 상태에서 용역부터 또 기본 설계 용역부터 시작해서 실시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또 면밀한 어떤 관련 기관의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진혁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네, 그 추가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제가 이 의원이 되기 전에 그 온산공단에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3년을 그렇게 다녔는데 거기 가면 뭐 안에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서 뭐 일하시고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식당도 안에 많이 있어서 근로자분들이 식사도 많이 하시고, 또 인근에 온산이나 청량 이쪽으로 또 남구 쪽으로 와도 이 매캐한 냄새가 날 정도로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느꼈고 저는 몸소 느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들어갔으니까. 근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거기에 행사장에 갔어요. 악취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왜 악취가 한 개도 안 나지? 그 동시간대인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알아보고 지금 제가 시정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도 모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TMS라는 장비가 이 악취를 내는 공장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거를 관리 보수를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손대려고 하니까 전문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는 의원님 진짜 이거 잘못 손대면 울산 경제가 절단 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도 저는 다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죠. 온산국가산업단지나 지금 뭐 용년이나 이쪽 단지들 전부 다 화학단지 있는 쪽에는 다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도 폭발 사고가 두 건이나 생겨가지고 그것도 큰 기업에서 4명이나 또 희생을 치렀었고 또 부상자도 여러 발생이 됐고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이 부분을 가지고 해결책은 전혀 없이 저는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다 생각합니다.
행감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면서 뭐 여기 안전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소방본부장님도 계시는데 대책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 악취와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폭발이나 유해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몸소 다 안고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시나 국가는 그 피해는 여러분들이 보시라. 우리 이득은 울산시에서 국가에서 그 이득은 취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부시장님 혹시 동감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 지역에서 좀 떨어졌지만 나하고 자라고 지금까지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토로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제 통과된 도하산단 그 인근에 있는 주변 마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통을 안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라 했습니다. 그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야간에 가면 대낮같이 훤합니다. 왜? 공단 꿀뚝에서 올라오는 그 불 피우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산이 없어지면 그 마을은 악취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야간에도 대낮같이 밝을 거랍니다. 그런 대비책은 한 개도 없이 그런 시민의 안전이나 불편함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조건부 승인을 또 해줬어요. 지금 그 남북권 인근에 10만이 살고 있는데 8만 근로자까지 전부 다 하면 10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병원도 하나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이 거기 살고 있고 아들, 딸이 거기 살면서 어린 애들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냥 놔둬놓고 있으시겠습니까? 특히 야간에 말 못하는 애들은 아파서 울기만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내가 질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 울산시에서 행정에서 나서 주셔가지고 이제 국가에 그만큼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국가에 못 받아오는 예산들, 아까 우리 그 행정부시장님도 그렇고 조정실장님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사업 발굴을 해야 된다고. 이거는 사업 발굴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울산에서 지금 떠안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이 국비 확보에 좀 다른 것들도 굉장히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울산의 행정력을 좀 모아서 국비 확보해서 공장도 좀 개선시켜 주시고 지역 주민들도 다른 데처럼 의료와 복지, 안전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 교통버스, 제가 지금 서생역이 생긴 지 얼만큼 정도 됐죠? 복선화 전철돼가지고 서생역이 개통한 지가 얼만큼
된지 혹시 아십니까? 한 1년 정도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영 의원님 시간 더 드려야 됩니까? 1분만. 예. 거기에 지금 주변에 지금 뭐 간절곶이나 진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8월달에 또 이제 개관했는 정크아트라든지 이런 관광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서생령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아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건데 지금 하다못해 지금 이제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 부지부터 해가지고 버스를 11대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을 드린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도 아직 버스가 거기에 정차를 하거나 회차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저는 제 바로 옆에 일광 송정이 있습니다. 우리 집 옆에. 거기에는 지금 복선화 전철이 되면서 역 주변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골조가 다 올라갔어요. 기반 시설은 벌써 다 끝났고 왜 울산에서는 똑같이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곳인데 역사 주변에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캐치해서 같이 발맞춰 나가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좀 조속한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좀 뒤늦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하지 마시고 선제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예산 관련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이나 우리 보건, 삶의 질의 개선 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어느 하나 놓칠 것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 자립도 아니면 재정 건전성 확보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앉아 계신 우리 경제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을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님과 안효대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개수 조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권순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특별부위원장 권순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이거 특별회계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개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 의원님이 본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제청 있습니까? 권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은 권순영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대로 수정 의결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영계획안은 정해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 발의하실 권순영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개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 의원께서 본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제청 있습니까? 권순영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권순영 의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12일 제235회 울산광역시 의회 제2차 정례의 제2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